제 채널에도 보면 다독에 대한 영상이 있죠. 어디 가나 지금 다독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많이 읽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면 이것은 웹소설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작가는 간접 체험을 최대한 많이 해야 하는 직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영화도 애니도 뭐 드라마도 되도록 많이 보시고 도전하시는 게 좋겠죠. 자, 남성 작가가 로맨스 판타지 쓰는 거 어떠세요? 쓰실 때 어떠세요? 깜깜하죠? 여성 심리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로맨스라는 장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빈도수가 엄청 낮단 말이에요. 직접적인 경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간접 경험으로 로맨스를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간접 경험이 로맨스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사실 로맨스 판타지 볼래 아니면 롤 할래 이러면 롤 하시잖아요. 로맨스 판타지 안 보고. 이런 데이터의 축적이, 간접 경험의 축적이 여성 작가님들에 비해서 우리 너무 낮단 말이죠. 여성의 감성은 되게 섬세하거든요. 그냥 문장이나 대사 하나에도 그 섬세함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역으로 여성 작가님들이 판타지를 쓰게 되는 경우에도 간접 경험이 너무 부족해요. 여성 작가님 판타지를 쓰게 되는 경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황태자가 공작에게 자네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황제하고 공작하고 친구를 먹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당연히 직접 경험은 당연히 못 해봤잖아요. 둘 다. 남녀 작가님 둘 다 부족한 건 맞지만 이런 장르에 대한 간접 그게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 왜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만 들었기 때문에. 여성 작가인 경우에는 로맨스 판타지의 간접 경험이 매우 많죠. 반대로 남성향 판타지의 배경 지식이 모자란 게 당연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글을 읽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자, 간접 경험은 이렇게 중요해요. 글을 쓸 때 확 드러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사실. 간접 경험 해야 한다. 그래야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밀도 있는, 그리고 심도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지금 저희 매니지먼트에서도 여성 작가님이 생전 처음 판타지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글을 쓰는데 스토리를 써나가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그 배경을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황태자가 직위는 높지만 공작한테 하대를 하는 거는 있을 수 없거든요. 부임한 소위가 주임원사에게 자네가 주임원사인가?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저런 제반 설정의 오류? 이런 것 때문에 1화 쓰는데 이틀이 걸리고 막 판타지 용어들도 생소하잖아요. 이분들이 어디서 들은 건 있어. 갑자기 일석급 마법사가 소드마스터랑 비등하게 싸워요. 다른 설정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스토리텔링 하면서 잡는 게 다 이런 부분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작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요리로 따지면 능란하게 요리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재료도 매우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요리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을 텐데, 식당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려. 이 집 떡볶이 잘한대. 그렇게 간판이 써 있었어. 어디 SNS에서 보고 왔어. 요리를 하려고 보니 일단 식칼도 제대로 못 잡아, 프라이팬 쓰는 것도 어설퍼, 재료도 손질 제대로 못해. 그럴듯하게 판타지를 쓰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시놉시스든 뭐든 트리트먼트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홍보는 다 해놨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배경지시가 없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메뉴라고는 아는 게 없으니까 김치찌개 혹은 계란 후라이, 계란밥 이런 것밖에 없어. 왜냐면 모르거든요. 김치로 할 수 있는 요리만 해도 수백 가지가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밖에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릿속에는 내가 겪어본 게 김치찌개랑 계란밖에 없어.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메뉴라고는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떠올라요. 배경 지식이 없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진 글이 나오는 걸까요? 나는 판타지 안 읽었어요. 근데 순수문학 쪽에서 되게 이름 날렸고, 그 다음에 시도 되게 잘 썼고, 내가 이때까지 그런 글들을 20년 넘게 써왔어요.
근데 웹소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어떤 글이 나올까요? 웹소설만큼 상상력에 한계가 없는 장르도 없어요. 상상력은 무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매우 자유로운 장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독자들의 입맛을 따라서 써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빈도수가 높다는 게 특징이죠. 남들은 어떻게 상상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공부가 하나도 안 되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그냥 김치찌개랑 계란 후라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배경 지식이 없는 글들은 프롤로그라고 쓰신 글만 딱 봐도 알아요. 아, 이분은 인풋이 필요한 글, 적어도 25와 30화에서 무조건 막히는 글 딱 보여요. 배경 지식이 많고 되게 풍부하고 경험도 많고 다독뿐만 아니라 많이 써본 글들은 프롤로그 한 5줄만 봐도 그게 내공이 느껴져요. 이게 웹소설에서 성공 여부를 가르는 요소. 이 작가는 인풋이 있다, 없다. 그 인풋을 어떻게 소화했구나. 다 보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간평 요청하시면은 제가 그냥 별다른 간평 안 하고 일단 다시 써보시죠? 혹은 뭐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보시는 거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냉정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돼 있다면은 간평이 의미가 없어요. 내공이 없잖아요. 더 이상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대체 역사요? 대체 역사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대체 역사가 웹소설과 만나면서 새로운 공식이 생겨버리는 게 있는데 대체 역사는 그냥 대체 역사로 가는 게 아니고 대체 역사물과 밀리터리물 사장되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역사서예요. 설명문. 그러니까 무기의 매뉴얼. 조선 왕조 실록 똑같아요. 그냥 여기서 좀 더 재밌게 들어가주는 작가님들은 여기서 캐릭터들 간 갈등 구조를 이용을 해주는데 그게 아닌 작가님들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죠. 독자들은 거기는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마니아층이기 때문에 공부 되게 많이 하신 분도 많아요. 사료 같은 것만 읽고 고증에 관해서는 그 양보를 안 해주는 독자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체 역사가 오히려 더 힘듭니다. 고증도 신경 써야지, 드라마적인 요소도 신경 써야지. 그러니까 웹소설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대체 역사가 움직여지는지 인기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요. 대체 역사라서 성공한 게 아니고 웹소설적인 요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쉬워서 쉽게 풀리고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잘 익히니까. 용란전은 일본 만화 말씀하신 거죠. 그거는 일본 만화이기 때문에 저도 킹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킹덤도 사실 고증에서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해요. 지금 이신하고 뭐 진시황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쪽 몰라요. 진나라 시대 때 뭐가 있었고 사실 제가 더 확실히 알질 못하잖아요. 내가 그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킹덤을 보면요, 킹덤이 되게 좋은 예 같아요. 킹덤이라는 일본 만화가 있는데 이거는 고증의 포인트가 확 가 있는 게 아니고 인물들의 갈등 구조 살리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드래곤볼식으로 강해지는 그런 것도 드라마도 있고 인물들끼리 어떤 라이벌적인 걸 되게 잘 살려요. 주인공의 성장 요소 이런 것도 되게 잘 보여주고. 그래서 킹덤이 되게 재밌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진나라에 몇 년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그렇게 쭉 이게 설명문처럼 안 나와요. 역사서처럼. 그거는 그냥 감초처럼 이제 이야기 진행을 하기 위한 설정의 정보를 살짝 주는 정도지 그걸 이끌어가는 건 다 드라마예요. 사실 지금 대체 역사로 좀 빠지긴 했는데 대체 역사의 인풋만 필요하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 역사 한번 쓰겠다. 역사에 대한 인풋만 필요합니까? 이 당시 인풋만 역사만 알면 끝일까요? 웹소설을 쓰는 데 있어요. 웹소설을 써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초딩들이라고 생각합시다. 수비들이 이상하게 초딩애들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얘네들 그냥 나랑 양념 발라서 양념갈비 해주는 게 최고예요. 뭐 거기다 더해서 피카츄 돈까스. 우리가 뭐 호주산 한우 A뿔 등급 이런 거 뭐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희들 기다려. 이거 지금 수비드 중이고 수비드는 3시간 걸리고 오븐에 이제 2시간 동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열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야. 너네 그 뒤에 밥을 먹을 거니까 너네 좀 기다려. 이렇게 말하면 통해요. 초딩들 집 배고파 죽겠네 얘네들한테. 예? 양념 쓱쓱 발라가지고 석쇠에 구워서 주는 게 최고예요. 얘네들한테는. 그쵸? 역사에 대한 인풋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자들은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렵게 쓰지 말란 뜻이에요. 누구나 봐도 쉽게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쓰자. 근데 요게 지금 가능하려면은 여러분들 인기 있는 소설이 어떻게
독자들에게 전달이 되는지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웹소설 읽기의 핵심입니다. 누구나 봐도 쉽게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쓰자라는 걸 작가 본인이 납득을 하려면은 인기 있는 웹소설이 왜 인기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인기 있는 작품은 아마도 요게 돼 있을 거예요. 굉장히 쉽게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을 할 시간을 안 줘요. 그냥 한 편 뚝딱 읽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글쓰기를 해요. 어려운 말 안 써요. 어렵게 안 꼬아요. 1차원적으로 배가 고프면 먹어.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 배가 고프면 너의 호르몬 작용이 그러하니까 뇌를 속이기 위해서 물을 마셔주는 것도 좋고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배가 고프면 그래? 옆에 뭐라도 하나 잡아 먹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냥 쉽게 쓰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웹소설 쓰기의 핵심은 여러분들 옛날 옛적에 들어보셨습니까? 호랑이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고개 넘는데 엄마가 장에 가서 떡을 팔다가 떡이 남았어요. 근데 언덕에 왔어.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면서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해요. 뜬금없이. 엄마가 벌벌벌 떨면서 떡을 하나 줘. 근데 이 호랑이 놈이 또 나타나요.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몇몇 고개를 가다 떡이 다 떨어지니까 엄마를 잡아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남매가 사는 집에 가서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할머니나 엄마가 말해줄 때 플롯이나 시노십스 잡고 얘기해주나요? 아니에요. 애가 몇 살이에요. 눈높이를 딱 낮춰가지고 그냥 재밌게 얘기해주는 거. 어흥 하면서 정말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는 아들 딸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왜요? 그래야 얘가 듣고 재밌고 웃는단 말이죠. 호랑이가 떡식이에요? 호랑이가 떡을 먹는 거 봤냐고. 호랑이는 육식이란 말이에요. 엄마가 떡을 쥐고 가고 있다 해가지고 떡 먼저 먹는 건 호랑이가 어딨어. 여기서부터 개연성이 틀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 개연성 맞추려고 하니까 독자들이 되게 답답해지고 글이 어려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이거를 적절하게 개연성을 빼면서 쓰는 게 이런 웹소설 쓰기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이 호랑이 남매랑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웹소설들이랑 이게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진짜 안 달라요. 뭐가 안 다른지 아세요? 한번 그 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어떻게 읽히나? 그냥 술술술술술술술 익혀요. 그냥 걸리지가 않아. 중간에. 이번 시간에 제가 굳이 수도 없이 들어왔던 너무 식상하고 좀 지겨운 웹소설 읽기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많이 읽어 이게 아니에요. 저런 걸 읽으시라는 겁니다. 뭐가 다른지 보시라는 겁니다. 내 글과 진짜 잘 팔리는 글들은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똑같은 설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왜 내 건 안 읽히고 제 건 잘 읽혀? 질투하지 마시고 보세요. 뭐가 차이가 나는지. 내 거는 읽어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길지? 왜 이렇게 독자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독자들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문장들이 많지? 보일 거예요. 진짜 인기 있는 웹소설들을 보면 내 글과는 다른 차별점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인기 있는 웹소설을 너무 잘 읽히거든. 그냥 너무 재밌어. 옛날 옛적에 서기 2523년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호랑이가 그냥 나타나 그냥. 근데 나는 그걸 개연성을 맞추려고 어떤 호랑이가 있었는데 걔는 사람의 말을 할 줄 알았고 얘는 쑥을 한 200일 먹어가지고 한 반쯤 사람이 된 호랑이였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냥 호랑이가 그냥 딱 나타나요. 하면 어떻게 나타나고 집중시키면서 나타난다고. 거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뭘까요? 쉬운 접근성. 그렇죠. 내글구려병이 시작된 병의 근원은 바로 인풋이 너무 부족해요. 인풋이 많아도 내글구려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인풋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인기 있는 웹소설들을 보면 내 글과는 다른 차별점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라고 제가 문장을 적었잖아요.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단어가 요거예요. 어떤 거요? 인기 있는 웹소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각 플랫폼 최소 20위권의 작품들을 말합니다. 인기 있는 웹소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웹소설 읽기를 잘 해라.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인풋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웹소설을 읽을 것인가? 그 정답이 저겁니다. 인기 있는 웹소설. 이걸 기준으로 삼으세요. 있는 웹소설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눈높이에서 맞는 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작품들이 보면은 베스트 한 300위? 500위? 이렇게 있는 작품들이에요. 개인적인 취향은 나중에 채우세요. 왜냐면 그걸 계속 보게 되면은 내 글도 계속 그렇게 가요. 그런 스타일로. 그 작품들이 형편없다, 무시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수익을 내려오고 오셨으면 수익을 내고 있는 글을 보자. 이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읽지 않으면 생각을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맨날 김치찌개 계란 후라이. 생각을 못하면 쓰지
못합니다. 생각을 못해요. 내 머릿속에 김치찌개랑 계란 후라이밖에 없는데 뭘 한다는 얘기예요. 뭘 써요. 그쵸? 읽으세요. 그리고 다상량 생각을 하세요. 다상량을 했으면 다작을 하세요. 다독, 다상량, 다작. 이 순으로 다독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읽지 않으면 생각 못해요. 생각을 못하면 쓰지를 못합니다. 그 취향이 이상한 쪽으로 꼬여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취향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맞추시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죠. 이거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승을 봐야 해요. 당연히 공부를 폭넓게 하면 좋죠. 근데 시간이 없어요. 사실 수능에 나오는 유형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나는 공부한답시고 무슨 뭐 붕어의 일대기 혹은 우리 동네 지형 탐험 이런 걸 공부하고 있다. 물론 알아두면 좋아요. 상식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 수능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의미가 있어요? 수능 점수를 높게 받아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취향이 이상하다고 하시는 건 이런 쪽이에요. 웹소설에서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수익을 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을 내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닐까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분석하면서 읽지 마라. 분석하면서 읽지 마세요. 읽는 도중에 분석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읽으실 때는 그냥 재밌게 보세요. 재밌게 보는 게 핵심이에요. 재밌게 봐야 재밌게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웃을 줄 알아야 남들도 웃기게 만들지. 그걸 갖다가 또 개연성 맞추는 것처럼 이 문장에서 이 작가가 어떻게 왜 썼지? 이 소재는 왜 들어갔지?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거는 글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뜯어보는 거지. 게임도 재밌게 해야지. 밥 맛있으면 맛있게 먹잖아요. 글쓰기에서는 왜 그렇게 하시냐고. 글쓰기나 글 읽기에서는 왜 자꾸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거 재밌게 보면 되지. 재밌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재밌게 쓰면 되는 거지. 분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재밌게 보세요. 여기서 더해서 말씀드리면 최신 작품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웹소설 읽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두 가지예요. 인기 있는 웹소설을 봐라. 그리고 인기 있는 웹소설을 재밌게 봐라. 몇 화 정도 읽어야 되냐? 없습니다, 그런 거. 그걸 몇 화까지 읽어, 이게 자신의 한계를 거기에 딱 가둬버립니까? 재밌게 읽으시면 끝까지 보세요. 결제도 하시고. 만약 지금 부담이 된다, 그럼 무료 회차본만 있게 보시고, 재밌었네, 나중에 돈 벌면 또 봐야지. 선호적 해놓으시고. 아니, 분석을 굳이 하시는 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분석을 왜 하시는지요? 읽고 나서도 분석하실 필요 없어요. 분석하면 뭐 나옵니까? 여러분들? 분석도 사실 내 눈높이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내 눈높이 에서 어느 게 뭐가 잘못됐고 거기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인풋을 쌓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그 해결 방법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인풋이에요. 읽기예요. 읽기. 계속 읽는 거. 재밌는 글을 읽게 되다 보면 나도 그 글을 닮아가게 되거든요. 문장이 좀 다른 것 같네? 전투씬이 되게 좀 멋있네? 근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분석을 왜 합니까? 분석하지 마세요. 메가님 말씀에는 소설의 장르라는 게 많잖아요. 회귀물도 있고 판타지, 대체 역사. 그 중에 20위권에는 무조건 하나 정도 들어있을 거예요. 현대 판타지도 있을 거고. 거기서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이 또 다른 작품이 있으면 또 보시고. 네, 일단 본인이 즐거운지가 먼저인데, 그러니까 이걸 찾아가는 장면도, 사실 내가 이때까지 안 읽어봤기 때문에 내가 뭘 재밌는지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자, 웹소설 쓰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제가 정리할게요. 이제는 좀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이 되는 웹소설 읽기가 되실 거예요. 근데 나도 웹소설 읽기는 정말 많이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웹소설 읽기의 방향이나 목표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걸로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나 이런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읽어보시면 한 달, 두 달만 하면 여러분들 진짜 달라지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